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스크린샷 기계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쌤, 펜이 맞갔어요. 얼른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진짜 이거. 쌤, 봐요. 아, 그거 충전기 꽂아놓고 하면 그래. 네, 머리를 따로 선생님. 내일 왜? 아, 교복 안 입어? 네, 사무이에요. 아, 대박이다. 동물 잠은 입어, 수아야. 완전 잘 어울려, 신청. 선생님, 도라에몽 티셔츠 입고 오는 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좋은데요? 예쁜 옷 입는 건 너무 촌스럽잖아. 네. 재밌는 옷이 재밌지? 도라에몽 예쁜 옷 입으면 너무 예쁜 척 하는 거 같잖아. 저 치마 입는데 치마요? 치마? 치마 에어스타일 입으세요. 너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이런 약간 느낌 아닐까? 그냥 남자애들. 그러니까. 저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그냥 교복 입고 가요. 그냥 누가 큰 대신 입고. 교육 동아리도 갖고. 뭐 애주야? 그 조카로 들어와. 무슨 뭐 펜 머시기? 마커 스티커에 펜 내가 1분만 기다릴게. 1분만. 지금부터 다 적어. 1분 30초. 때릴까? 네. 친구. 주차하기 싫어. 그래서 뭐 간과하는. 간과. 제 뭐예요? 주제. 저 이거 배웠어요. 학교에서. 빨라? 그 쌤. 마영 삭. 13, 14, 18. 듣다가 쌤 저 집중 안 돼요 하면 여기로 살포시 나오시면 돼요. 이 자리. 알겠지? 특별한 자리. 표서윤이 후보인가요? 저요? 여기 앉을 후보. 초보자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지식의 저주 효과. 30초만 아 진짜 느리다. 누구야? 신수아. 오늘 머리 끝이에요. 어? 오늘 머리 완전히 끝. 아, 그래. 머리 못 감았거든요. 됐어, 양서윤 이제. 최가윤도 됐어, 이제. 어려움까지 썼어요. 어려움. 내일 간과하는. 선생님 오늘 패션이 평소와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선생님 데이트하시죠? 여러분들과. 아이고 설레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구의 어려움이야? 초보자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뭐의 효과래요? 지식의 저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초보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초보 운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20살 되면 운전면허 딸 거야, 안 딸 거야? 거의 대부분 바로 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차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재밌겠어? 무섭겠어? 무섭지. 좌우 다 봐야 되고 위아래 다 봐야 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운전을 10년 동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익숙해지죠? 그럼 내가 초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가 혹은 이미 익숙해진 사람 입장에서는 초보자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제대로 볼까 잘 못 볼까? 잘 못 봐. 그걸 뭐의 저주라고 하는 거야? 지식의 저주. 그럼 쌤 적고 가겠습니다. 자, 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이미 알 수 있겠습니다. 함의는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모른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게 함축적 의미가 되겠죠. 자, 그대로 내용 잡았으니까 한번 흐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좋아요. 자, a number of research.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연구로 잡을게요. 자, 수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경험하고 있는지를요. 어려움을 말입니다. When, 뭐 했을 때 말입니다. Introducing newcomer to that field. 그 분야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분야는 이런 거야 라고 introducing 뭘 해주는 건데? 설명이나 소개를 해주는 건데 자, 그때 얘네들이 굉장히 뭘 겪는다?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쌤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쌤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거는요, 전문가가 초보자에게 그 분야를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럼 전문가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은 왜 나오겠습니까? 초보자가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도 결국에는 무슨 효과가 되겠구나? 지식의 저주라는 이 효과 때문에 그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for example 뭘 들어줄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연구들이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진짜로 트레이닝하는 시츄에이션의 상황을 잡았는데 이때 대절이야라는 걸 발견한 거야. people, 사람들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뭐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꾸며줄 거야. 사람들인데 expert in using mobile phone까지 괄호 닫으시고요.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전문인 사람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핸드폰 사용하는 기술을 통달한 사람들이야.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were remarkably 아주 놀랍게도요. less accurate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네모 박스 치고 가겠습니다. 자, 오히려 전문가들이요. 정확성이 높대요. 떨어지더래요. 자, then 누구보다 떨어지더라. 되는 비교 대상이니까 노비스란 단어는 전문가와 같은 말일까 반대말일까? 반대말. 그러니까 노비스가 뜻이 뭐겠어? 초보의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초보의, 신규의 이런 단어예요. 자, 초보 핸드폰 사용자들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던데 무엇을 판단하는데 이런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배워야 할까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말이지. 됐어요? 그럼 쌤 나는 이렇게 꺽쇠를 묶은 걸 분홍색으로 한 번만 더 묶을게요. 옆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잘 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야 될까 이 말이죠. 그 말은 초보자가 기술을 익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까라는 거는 이제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00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적게 걸린다고 생각할까? 많이 걸린다고 생각할까? 적게 걸린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less accurate를 옆으로 한번 빼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쌤은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원래는 100시간 걸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거 10시간이면 충분해요. 이런 말 아니겠어? 그 말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말도 괜찮을까? 과소평가한다. 괄호 열고 실제보다 시간이 어떻게 걸릴 거라고? 적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지. 선생님, 그 짝대기 두 개 그은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접속사 앞에서 끊고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들은요, can become, 뭐해지는 거냐면, sensitive. 예를 들어, insensitive 하면 뜻이 뭐지?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둔감하다는 건 제대로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나왔던 less accurate의 뉘앙스와 insensitive는 완전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 말이야. 자, 그럼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뒤에 분홍색으로 또 한 번 꺽쇠 묶을게. 얼마나 어려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누구한테? 초보자들한테 그 일이 말이죠. 그럼 결국 초보자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앞뒤 문장 내용 같아요? 달라요? 완전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 또 볼게. 그리고 an effect, 이걸 무슨 효과라고 부르냐면 referred to as, 이렇게 부를 거야. 무슨 효과라고? 지식의 저주 효과라고 부를 거야. 아, 그럼 쌤 글의 흐름은 이렇게 되네요. 앞에서 연구를 들어준 다음에 for example로 모았고 예시 들었고요. 자, 이제 요 문장 위치 맞춰서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에 이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불러. 자, 이걸 무슨 화라고 쌤이 말을 하죠? 늘 개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쌤, 개념화라고 하는 건요, 앞과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형이에요. 앞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선 앞에 for example로 뭘 들어줬어? 예시를 들어줬지. 그리고 뒤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을 제시해줬죠. 그렇다는 건 이런 문장의 위치 물어볼 가능성 높다. 그래서 위치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Dr. 힌드는요, was able to show, 이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개념 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줄 겁니다. 1번이라고 잡을 거고요. 나 빠르니 혹시?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단서도 봐봐. 뭐 나왔어? even이지. 그러니까 even은 심지어라는 말이고 순접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설명 몇 번까지 쓸 거예요? 2번까지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형광펜 단서 보시면 더 need거든요. need는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하는 거. 자, 이거 무슨 성이라고 부르죠? 당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잡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를 지식의 저주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설명 1번을 붙이겠습니다. 대절 이하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요. as,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여기서 as 뭐라고 번역했어? 뭐뭐에 따라.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사람들은요, began, 시작합니다. 자,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어려움의 수준을 네모 박스 가자, underestimate, 무슨 평가를 해요? 과소평가예요. 쌤아, 과소평가한다는 건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insensitive 비슷해 보이네요. accurate 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네모 박스 치는 거 다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과소평가 할 거예요. 그 기술에. 그리고 심지어는 설명 2번, 그녀의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도요, 과소평가하더라고요. 무엇을 과소평가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술을 익히는데 스스로 시간을 썼는지, 이것도 스스로 하는 것도 무슨 평가를 하더라?
과소평가라더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themselves에다가 물결을 쳐서 옆으로 좀 빼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맞을지 틀릴지를 생각해봐. 지식의 저주 효과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러면 O야 X야? X인 거야. 아, 그럼 쌤 요렇게 한번 적으면 어떨까요? 지식의 저주 효과는 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스스로, 즉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knowing that 대절이하를 안 거네. 전문가들은 forget, 잊어버리는구나. 무엇을 잊어버려?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이야. 그들이 이것을 익히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과소평가할 거야. 과소평가한다라는 거 네모 박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야. 네모 박스 다 똑같은 말. 이거 다 잊어버릴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다. The need, 이런 필요를 알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럼 그 필요를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고요. 자, 너무 작아서 쌤도 이거 보면서 말할게요. 5번 선지 그대로 읽을 건데, 자, look at, 봐야 돼. learning process, 배우는 과정을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배우는 과정은 누가 하는 거지? 전문가가 하는 거야? 초보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줘야 돼? 초보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더 읽어보면 through student's eye, 누구의 눈에서 봐야 돼? 학생의 눈에서 봐야 돼. 그럼 이 빈칸 문장을 다시 바꿔 설명하면 배우는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 초보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뒤에 rather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요거 화살표 빼서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가보자. 자, 쌤 얘는요 B, rather than A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가 아니라 뭐다? 아니라 B다. 이 표현이지. 그러면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주제. A 자리에는 주제와 뭐 한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A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이거겠죠. 교육 과정을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그치? 전문가의 시선에서 봄. 근데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은 누구의 시선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학생, 괄호 열고, 초보자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시험 출제는 이쪽에 되어 있었거든. 그럼 선생님 생각에 만약에 이걸 빈칸으로 또 냅니다 라고 하면 여기를 건드리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지문 안에서. 그럼 이게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rather than,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 making assumption about, 추정을 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만 하는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이렇게 배워야지 라고 하는 건 학생의 입장을 보는 거야?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기준인 거야?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야. 그래서 이 should be learning에다가 물결과 별표를 좀 쳐주고 이 부분을 빈칸으로 다른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출제 방향 괜찮아 보여. 이해되지? 자, 그럼 쌤이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should be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초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한 기준.
자, 근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잡았으면 우리 노란 색깔 좀 봐봐. 얘들아, 멍하면 안 돼. 자, 봐봐. 얘도 뭐로 시작해? 대답. how. 뒤에 것도 뭐로? how. 지금 밑줄 친 거 다 뭐로 시작해요? how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전체를 총 합해서 의문사 how라고 타이틀을 좀 다를게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의문사 how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리에 넣고 싶은 거냐면 명사 자리에 넣고 싶은 거야. 모든 문장이 다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의문사 how를 가지고 다현아 명사 자리에 넣을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의문문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 간접 의문문을 써줘야 돼. 그럼 간접 의문문에서 늘 중요한 건 별표 치고 어순입니다. 그쵸? 자, 그럼 밑에다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 자, 의문사 how 그대로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 동, 의주동이죠. 다만 한번 띄고 뒤에 주어, 동사 쓰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는요. 의문사 how 때문에 뒤에 있지 않고 어디로 딸려 나옵니까? 앞으로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순을 베이스로 기억을 하시면서 나머지 단어들의 어순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안에 더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봤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빠르게 잡을게요. 자, it, 가주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 포함됐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a task가 주어입니다. is가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hard라는 주격보어 앞에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 볼게요. it이 주어입니다. 가주어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겠는 건 had taken입니다. had pp가 쓰여서 무슨 과거야? 대과거야. 혹은 과거 완료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이때 had pp를 쓰는 이유 말로 빠르게 설명할게. 적어야 되면 적어줘. 자, 위에 본동사는 시제가 언제야? 과거입니다. 이건 적어놓자. underestimated는 언제구나? 과거구나. 그럼 얘들아, 판단한 게 먼저야? 어려웠던 게 먼저야? 어려웠던 게 먼저지. 그럼 판단하는 시점이 과거고 스스로 힘들었던 건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pp를 써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도 내려와서요. it 가주어입니다. to 진주어입니다. 어머, 근데 중간에 for them까지 들어갔어요. 무슨 주어가 돼요? 의미상 주어가 돼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 지금 사이즈 너무 작았지, 니네 듣는 거. 이거는 좀 키워줄게. 자, 다음 4번 지문 넘어가서 주제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주세요. 주제 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세상을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특정한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거든.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이랑 네. 노란색 없어요? 네. 자, 요거까지 하고 좀 끊을게. 오늘 졸려하네요. 끊을게요. 그럴 리가요. 네 눈가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 밑줄 쳤습니까? 얘 노란색이 없습니다. 선생님 주먹처럼 말을 안 들어. 아니야. 너의 기분 탓이야. 모든 건 너한테서 나오는 거야, 가연아. 그지? 아니 얘가 크기가 안 줄어들어. 됐어. 오늘 지연이도 왜 이렇게 피곤해요? 뭔 일이 있었어요? 그냥 졸려요. 왜냐면 아까 예약을 하는데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8명을 맞추기 위해서. 도대체 어딜 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애슐리가. 됐어. 애슐리가요. 좋네. 여기 장안동 사거리 생긴 거? 애들 많이 가겠다. 아니 나는 거기 병원이 크게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치? 뭐 메디컬 막 이렇게 써있던데? 그치? 병원 회사는 맞아요. 아 병원 회사가 지은 건물인가 그러면? 메디컬 회사 원래 회사인데 너무 크니까 중간에 약간 뭔가 너무 아 약간 애슐리 너 그러는 거구나. 아니 그럼 바우하우스 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코로나 키트 맞으면서. 아 그래? 엄청 크게 짓길래 와 회사가 돈이 겁나 많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애슐리가 들어왔군요. 자 다시 갑니다. 요거 하고 쉴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 내가 이렇게 볼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선생님이 인생을 막 살아왔는데 뭐든 안 풀리던 사람이야. 자 그럼 이거 관점이 제대로 보겠어? 꼬여 있겠어? 꼬여 있어. 그래서 나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하는 때 너무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막 건네줘. 그럼 그게 그대로 보일 거야. 뭐야 저 새끼 나한테서 뭐 얻어가려고? 약간 이렇게 꼬이면서 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다른 관점까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또 물어볼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일까? 사람마다 다양할까? 다양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몇 개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건 다른 관점들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그대로. 가윤이 소화됐어, 이거? 니 때문에 말한 거야, 지금. 자, 들어가 보자. 요 정도 사이즈 어때요? 좋아요. 요대로 볼게. 쌤, 첫 문장 보니까요. 엔트로폴로지스트의 어떤 인류학자인 그레고리 블라블라 사람이 있는데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쌤, 이건 학자의 주장이니까 뭐로 출발하는 거예요? 인용문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용문은 필자의 주장과 뭐 하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겁니까? 일치해서 갖고 와요. 보통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쓰는 글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문이 나왔다라는 건 감히 뭐랑 똑같은 말일 거다라고 추정해야 돼. 주제랑 똑같은 말일 거다라고 추정해야 돼. 아직 내 눈에 너무 아가들 같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고 나면 예비 고2예요. 그러면 정말 얘들아 영어는 고3 올라가서 성적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건 이제 내신이 아니야. 수능을 줘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본인이 돼야 돼. 이거 절대 등한시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가볼게. 주제랑 똑같다 이거고요. 자, 그럼 읽어보면 대절 이하라는 걸 시사하는데 We tend to understand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경향이 by 뭐함으로써 이렇게 세상을 이해를 하냐면요. focus on만 써도 뭐뭐에 집중하다고요. focus in on을 써도 뭐뭐에 집중하다. 똑같습니다.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세상 안에서 특정한 feature,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해석됐나요? 그럼 쌤 이때 it은 앞에 나오는 the world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features에다가 물결 쳐볼까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다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골라 보는 거예요? 골라. 그래서 앞에 particular라고 하는 거, 그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특정한 것만 보는 겁니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플레이티퍼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오리 너구리랍니다. 얘는 정체가 뭘까요?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너구리. 그럼 짜파구리는 정체가 뭐죠? 구리. 구리. 자, 그러면 테이크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오리 너구리의 사례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는 거야? 예신 거야. 그럼 얘들아, 오리 너구리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너구리, 라쿤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라쿤 생긴 거 봐봐. 우리 한번 좀 디테일하게 라쿤에 들어가 볼까? 털이 어떻지? 좀 복슬복슬.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털 같아? 빳빳한 털 같아? 좀 빳빳한 털의 느낌이고, 털 색깔은 어떻지? 갈색 아닌가? 회갈색? 그럼 약간 나무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손은 어때? 사람의 손처럼 이렇게 5개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디테일하면 그래요. 자, 근데 조금 더 넓게 한번 봅시다. 오리 너구리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포유류예요? 파충류예요? 포유류거든요. 봐봐. 우리가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넓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뭐해? 없어. 지금 했던 것처럼 털이 어때? 디테일하게 보지만 더 넓게 봐보면 이라고 관점을 전환해야 되거든. 이해되니 이거?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는 줌인이야. 얘들아, 줌인 하면 뭐 하는 거야? 가까이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지만 we might also zoom out.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볼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 거 가봐. 우리는 아마도 오리 너구리를 개별적인 것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도 있어. 더 larger unit. 어떤 단위로? 큰 단위로 다룰 수도 있어. 됐어?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관점들 사이사이로 모아는 건 가능해. 옮겨 다니는 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소화되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줌인에다가 관점 1이라고 쓸 거야. 그럼 관점 1이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한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얼소 나왔으니까 이게 관점 몇 번이야? 2번이라고 보면 되겠지. 디테일의 반대말, 더 어떻게 볼 수도 있어. 넓은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 We might take는 관점 1번의 내용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or 뒤에 we might trip 부분은 관점 2번을 받는 거야. 근데 얘들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 하나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5월이야. 얘들아, 5월의 반대말은 and 아니겠니? 그치? 근데 이걸 and를 쓰지 않고 뭐로 썼어? 5월로 썼어. 그러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뭘 들어가면 안 돼? and는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 야, 우리는 closely, 가까이 봐도 돼. 아니면 우리는 zoom out to the extent where it appear a single uniform object 물결. closely라고 하는 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그걸 한 마리씩 본다라는 individual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고, single, 단일한, uniform, 획일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건 종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 a larger unit, 더 큰 단위로 본다. 이 말이 single uniform object랑 같은 의미가 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고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많은 관점들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거 가능해. Although, 비록 말이야, we may need,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
뭐 하는데? 줌인 해서 보거나 아니면 줌아웃 해서 보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보려고 하면 너무 작은 건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보고 싶어요. 망원경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비가 필요할 수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양한 관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 말 옆에다 다시 한번 적을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게요. 이 관점의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거 봐봐. However 이라고 하면서 문장을 뭐 해주고 있어? 전환해주고 있어, 얘들아.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crucially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관점을 전환하고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겠다 이거야. 얘들아, 수많은 관점 사이를 왔다 갔다 전환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지만 물결 우리는 오직 take up one perspective at a time. 한 번에 관점 몇 개만 take up,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한 개만. 관점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주제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취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요? 다현아 조금만 버텨. 요거 하고 쉬자. 야, 그러니까 우리는 can pay attention, 관심을 둘 수 있어. 어디에다가? 개별적인 동물들의 다양한 행동들의 관점을 둘 수도 있어. 동사 1번. 그리고 look at, 볼 수도 있다. What unites them into a single species, 단일한 종으로 그들을 묶는 게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 일단 쭉 읽어볼게. or 아니면 동사 3, 그것들을 as part of a bigger, 조금 더 큰 생태학적인 패턴으로 볼 수도 있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5월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동시에 다 취할 수 있어. 하나씩 선택해야 돼. 하나씩 선택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문장 긴데 여기까지 문장 전체를 묶어볼게. 묶어서 결국 위에서 던진 이 주제와 같은 말 하는 거야? 다른 말 하는 거야? 같은 말 하는 거구나. 결국 이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구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장은요. 다시 한번 주제를 말해주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가볼게. 야,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관점이 있다. 근데 이 관점은 말이야, involve, 이걸 포함해. 그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관점 외에 다른 관점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안 보고 있다. 이 말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보니까 emphasizing certain aspect, 특정 측면만 뭐 하고 있는 거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무시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 모든 가능한 관점은 어떤 건 강조하고 어떤 건 무시할 거야. 어떤 건 강조하고 어떤 건 무시할 거야. 그럼 쌤,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결국 한 번에 관점은 몇 개만,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다만 관점을 때때로 뭐 하는 건 가능한 거고, 전환, 뭐는 안 되는 거고, 동시에 여러 관점은 안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문법 노란색을 안 잡는 이유는 내가 설명할 정도로 중요한 건 없다. 다만 학습지는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좋아. 오늘 좀 끊으면서 갈게, 얘들. 시켜. 잘하면 다 깨지네. 그거 어떻게 잘해? 몰라. 그냥 쌤 답 뭐예요? 1번. 어려워요? 아니, 우리 오늘 이번에 다 안 어려워. 그니까요. 아, 레알, 니네 지금 잘 외우잖아, 빈칸. 선생님 이거 초보자를 아유, 아닙니다. 네. 지문 적용을 못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지? 네가 가르쳐 놓고 네가 지금 지문을 적용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실생활. 너 이 새끼. 이번에 약간 주제가 다 읽고 싶게 생긴 게 없어요. 가윤아, 너의 마음의 문제야. 모든 거 다. 생각해봐, 가윤아. 언제나 하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럭키비키잖아. 근데 진짜로 이거 궁금하다 싶었던 질문은 있었어요. 아, 그래? 새해 복지. 됐어. 자, 주제 보겠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무슨 정의가 있어요?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니네들 생각은 어때? 와, 쟤 능력 되게 좋다. 그럼 보통 어떤 걸 보고 능력 좋다 그래? 잘생긴 거. 그치. 얼굴이 능력이고, 그쵸? 선생님은 좀 때가 타서 그런가? 뭔가 돈을 잘 번다. 이게 능력이고. 혹은 또, 와, 너 능력 되게 좋다. 뭐, 말을 잘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정의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될 때도 있다. 문제가 될 때도 있다. 다현아. 뭐가 될 때도 있다? 문제가 될 때도 있다. 다현아 봐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 졸려. 말을 하고 입을 뻥긋뻥긋 해야 돼. 알겠지, 다현아? 자, 가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를 능력의 정의 1번이라고 잡겠습니다. 능력의 정의 1번. 자, 그리고 여기 also 나와요? 그러면? 2번. 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럼 얘는 3번. 아니? 까비. 자, 그러면 옆에 여백 있는 데다가요. 정의 1, 정의 2, 정의 3은 적고 가자. 간단하게. 아까 뭐 먹지 않았어요? 아니 음료수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한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능력을 말할 수 있냐면요. intellectual competence야. 어떤 유능함이야? 지적인 유능함. intellectual. 물결 한번 치고 갈게요. 지적인 유능함을 말할 수도 있어요. So, 그러므로 지적인 유능함이 능력인 사람들은요. want to everything. 모든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리플렉트, 뭐 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지적인 유능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예를 들면 writing 쓰는 거죠. 아주 영특한 법적인 문서를 쓰거나 높은 시험에서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컴퓨터 코드를 엄청나게 잘 만들거나 뭔가를 이례적으로 비범하게 현명하거나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이해가 됐어요? 자, exceptionally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 비범하게, 탁월하게 라는 뜻이에요. 비범. 굉장히 평범하지 않다. 자, 그럼 정의 1번은 지적인 유능함이라고 타이틀만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를 가볼게요. You could also define. 너는 또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지. 능력이라고 하는 걸 in terms of 이것의 관점에서 말이야. 어떤 관점?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니?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런 물결,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을 말할 수도 있어. Such as 예를 들면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지. 아니면 learn a language. 언어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공의 서브를 잘한다든지와 같은 것들 말이야. 자, 그러면 정의 2번은요. 특정한 기술 혹은 talent 뭐 재능을 말할 수도 있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잘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들의 능력에 집중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능력은 어떤 능력들을 말하냐면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entertaining, 재미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up on the latest trend, 최신의 트렌드를 up on, 따라가는 사람이거나 or 아니면 to have the newest gadget,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왜 주변 친구들 보면 늘 새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써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물결 쳐보면 매력적이거나 재미있거나 최신 트렌드를 잘 쫓거나 최신 장비를 쓰거나. 간단하게 키워드 적어보자.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사람이라거나 최신의 것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정의 1, 2, 3번을 말한 걸 보면 능력에 대한 정의는 뭐하다라고 알고 가면 돼?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거든 하고 꺽쇠 묶을게요. 이제 끊을게요. 끊고 요 문장만 먼저 보세요. 앞에 거 보지 마시고. 자, 근데 a problem,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이 있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잡아주면 될까요? 문제가 될 때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however를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미리 해석하고 갈게. 여기 나오는 however는요. 복합, 관계, 부사로 사용된 however입니다.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요.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해석하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니까 능력이 정의되는 게 아무리 이렇게 다양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되고요. 능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문제가 될 때는 존재해 이 말이야. when,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조금해요. 읽어볼게요. 그게 자신의 가치를 determine, 결정하는 sole, 유일한 요인일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능력을 높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높은 성적을 못 받으면 난 죽어버려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럼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능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건 문제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능력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뒷문장도 다 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 the performance,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became only measure, 유일한 측정치가 되는 거지. of the person, 그 사람의. 그럼 유일한 지표가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nothing else, 그 외에 다른 것들은 is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지를 뭐해? 않아요.
그럼 쌤 조금 더 읽어볼게요. Outstanding performance. 내가 굉장히 잘했어.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능력을 성적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이번에 되게 뛰어난 성적을 받았어. 그럼 그건 곧 나의 가치가 될 테니까 내가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는 건 난 뛰어난 사람이야 이 말이야. 맞지? 조금 더. 야 만약에 평범한 성적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야 이 말이야. 내가 뛰어난 성적을 받으면 뛰어난 사람인 거고 내가 평범한 성적을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요. 묶어. 그리고 이 전체 부분에 함의가 뭔지는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선지를 줄게. 쌤이 밑에 부분의 함의요. 1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을 자신의 가치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1번. 2번. 능력은 자신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다. 2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잖아.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이게 problem, 뭐다? 문제다. 그럼 그 안에 깔린 말은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능력은 정의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게 너의 유일한 가치는 뭐다? 아니다. 그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이 밑에 부분은 그 말까지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만 보여준 거야. 모습들만 보여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마지막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볼 때는 할게. 능력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능력을 유일한 본인의 가치로 보진 마. 같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면 얘는 오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지? 요렇게 생각을 좀 해줍시다. 자, 노란색까지 빨리 잡아드렸고요. 예,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으면 7번 가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표시원이 괜찮대요. 조금 해서 괜찮은가 봐요. 아니 선생님.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자. 아니. 저거 괜찮아. 괜찮아. 자, 넘어가. 6번 가볼게. 6번. 어차피 명소가 짜증내면서 보지 않을까, 안 보이면? 쌤 표시원 때문에 안 보여요. 뭐라고? 그래, 그럴 거야, 이 새끼. 여기서 이것도 못했겠다. 못 기내라. 자, 주제 갑니다. 다음 거 주제요. 감정은 다 잡은 거예요? 노란색. 네. 우리의 신체에서 발생한다. 감정은 우리의 신체에서 발생한다. 소리 나는 괜찮아. 서윤이가 소리 나면은 괜찮아. 우리의 신체. 에서 발생한다. 답은 2번. 내일이 축제라. 맞아. 아니 조태주 안 들고 준비 기간을 못한다. 다섯 시까지 무조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러겠지. 그 이후로 지나고 싶으면 조태쯤 내야 된대요. 네? 그 이후로? 그 7시까지 남기 싫으면 5시 이후에 조태쯤 내야 된대. 네? 네? 에반데? 아닌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유니쌤이 그러셨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러면 자, 일단 적고 빡쳐요. 적으면서 빡쳐요. 저는 대금 받을 거예요, 선생님. 주택해도 돼요? 인정은 괜찮죠? 근데 몇 개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쌤 때도? 사실도 모르는데. 제가 그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야, 니네 2학년 거 그 다 냈냐? 선택 과목? 아니 선생님 못 갚아. 어떻게 된대? 뭐 학교에서 뭐 알려줬어? 이 과목 한다, 안 한다? 아니, 그 10명 넘으면 해요.
10명 넘으면? 누가 뭐 가르친다 이런 것도 알려줘? 그런 거 없어? 일단 알겠어. 자, 요거 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주제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둘, 셋. 에서 발생한다. 일단 감정이야. 우리 몸이야. 일단 원래 신체와 감정은 이렇게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 듣고 되게 이상했던 게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그 내 몸에서 오는 거야? 외부 요인 때문이야? 외부 요인 아니야 보통? 어떤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신체에서 오는 거라는 말은 좀 어색하게 쌤은 느껴졌거든? 그치?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잡고요. 노란 색깔까지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컴마부터 이렇게 밑줄 칠 거고요. 이렇게 3개만. 네. 추워. 얼음 먹으면 추워요. 저 너무 추워요. 알았어, 이제 끌게. 자, 갑니다. Someone else's body language. 누군가의 body language야. 신체 언어야. 야, 누군가의 신체 언어는 affect our one body.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쳐. 조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만들어내 어떤 감정적인 에코, 울림을 만들어내. 이 감정적 울림이 then make us feel,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데 accordingly, 따라서 느끼게 만들어. 자, 여기까지가 직역이거든요. 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노래를 했잖아. 그럼 이것도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인용문이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인용문은 뭘 뒷받침하려고 쓴다? 주제를 뒷받침하려고 쓴다. 그럼 이 인용문도 여기 나오는 첫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첫 문장을 뭐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제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쌤이 플러스를 쓰는 건요, 앞논지를 부연 설명한다,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쌤이 쓰다가 마이너스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반박하거나 약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읽었던 이 주제 부분을 조금만 다시 읽어볼게. 타인의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럼 쌤, 타인의 바디랭귀지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 예를 들면 미소 생각해보자. 웃는 거. 그럼 누가 날 보고 웃어. 그럼 얘들아 거기다가 찡그리는 사람 있냐? 없지 않아? 보통 같이 이렇게 웃어주잖아. 왜 저래? 라는 생각은 속으로 하더라도 말이야. 그죠? 자, 그럼 타인의 바디랭귀지 예를 들면 누가 날 보고 웃어줬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도 따라서 뭘 지어줘요? 미소를 지어줘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겠지. 그 결과 우리도 따라서 감정을 느껴요.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accordingly라는 거 쌤이 이대로 번역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따라서요. 그럼 쌤이 따라서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는 뭐를 따라서 가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뭘 따라서 가는 거야? 내가 웃었네? 웃은 건 나의 뭐에서 하는 거야? 신체네. 그리고 이 신체는 누구 때문이었어? 타인 때문이네. 그래서 이렇게 적자. 따라서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모습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문 들어가 봅시다. 자,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노래를 했어. When you are smiling. 네가 뭐하면? 웃으면. 그럼 네가 진짜 좋은 일이 없어도 입꼬리를 올려봐.
자, 그럼 이거 진짜 감정이야? 신체를 조작하는 거야. 신체를 조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따라서 기분이 뭐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야, 네가 웃음을 지어봐. 그럼 전체 세상이 널 향해 뭐 할 거야? 웃을 거야. 네가 웃으면 남들도 뭐 해줄 거니까? 웃어줄 거니까 아, 너의 신체 때문에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은 나만 그래. 남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 이 부분 워낙 함축적인 의미로 좋게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빼서 조금만 다시 적을게요. 자, 내가 미소를 지어요. 자, 이건 진짜 감정이에요? 신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감정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웃어주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다음에 if가 나오는데 이 if도 인용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소를 그대로 coughing 뭐 했어? 모방했어. 서윤이가 날 보고 웃어주네. 그래서 나도 따라서 웃어봤어. 진짜 기분이 좋은 거야. 신체야. 신체. 지금 너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신체를 줬더니 그게 우리 기분을 뭐하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든다니까. 야, 그러니까 웃는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한테도 트랜스미티드 뭐가 된 거야? 전달된 거야. 그럼 쌤 위에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미티드 정도는 물결을 쳐놓을게요. 사람들 간의 감정은 서로서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영향은 뭘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거 소화됩니까? 이해? 다음 문장 볼게요. Strange as it may sound. 겉보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이 이론은 대절이야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쌤 이제 위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론으로 제시해 주려나 봐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 전달되어 이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은 몸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론에 대한 또 뭘 들어주네요? 예시를 또 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if도 예시고 for example도 예시인데 위치가 어때? 달라.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의 감정은요, can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어요. by 뭐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냐면요, 우리 입의 코너, 끝부분, 입꼬리입니다. 우리의 입꼬리를요, 간단하게 lifting up, 뭐 해보는 거야? 올려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기억할게. 입꼬리를 올립니다. 라는 건 신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근데 그 신체를 조작했더니 우리의 감정이 뭐해진대요? 개선된대요. 그 말은 신체를 조작하면 그에 따라서 감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if가 또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도 if는 뭐로 잡았지? 예시지. 자, 잘 들어. 요 for example에 대한 if로 다시 무슨 예시를 붙여주는 거야? 하위 예시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입꼬리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나는 요 for example 문장 있죠? 요런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아요? 가볼게. 하위 예시야. 만약에 사람들이 요청을 받는 거야. Bite down, 물라고. On a pencil lengthwise, 그 펜슬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물어보라는 거야.
taking care, 조심해,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 그 펜슬이 자기의 입을 건드리지 않도록 말이야. 조심하래요. 그럼 봐봐. 얘를 가로로 물어. 그리고 입술을 안 건드리려고 해. 그럼 입을 뭐 할까? 벌리고 찢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모습이 does, 그러므로 강요하는 거야. 입이 마치 뭐와 같은 모양을 띠도록, 미소와 같은 모양을 띠도록 강요하는 거야. 그럼 진짜 기분 좋아서 그래? 신체를 조작해 보는 거야? 신체를 조작해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어째 판단하게 되더라. 카툰, 만화를 훨씬 더 재밌다고 판단하던데? then,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have been asked to frown, 인위적으로 모아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보다, 찡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보다. 괜찮아? 자, 그럼 이 하위 예시 부분 내가 정리 한번 해줄게. 인위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것과 인위적으로 찡그리세요.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똑같은 만화를 보여줬거든? 그럼 얘는 기분이 뭐 할 거고? 좋을 거고. 얘는 기분이 뭐 해줄 수 있어? 나빠지겠지. 아, 그러니까 똑같은 만화를 봤지만 얘는 만화가 더 재미있어요 라고 말한 거고, 얘는 만화가 더 재미가 뭐예요? 없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신체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감정이 나타나는 거다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자, 이제 하위 예시 끝나고 다시 한번 뭐 얘기하고 끝날까요? 주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동글뱅이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이 primacy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primacy 하다는 건 몸이 먼저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지?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primacy는 우선함이라고 번역을 할 거야. 그럼 몸의 우선함이 이런 것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 말인 거고, 그럼 쌤 몸이 우선한다는 건 뭡니까? 몸, 그러니까 신체라고는 말은 안 쓸게. 신체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감정이 나온다 라는 이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구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 이런 말은 이 신체의 우선함이 이런 문장에 잘 드러나고 있어, 보여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I must be afraid. 난 뭐해? 두려워. 내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야? 두려운 상태야. 근데 이게 감정이 바로 나오는 거야? 신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신체에서부터.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운 게 확실해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because I'm runn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거든. 도망을 가고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하자. 그럼 내 신체가 도망을 치고 있으니 이게 먼저죠. 그러니 지금 내 감정이 뭐 한 거구나, 두려운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구나. 됐죠? 네, 좋아요. 자, 노란색만 보고 잠시 멈출게요. 자, 쌤이 여기서 컴마 위치니까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 나왔습니까? 계속적. 자, 그리고 이때는 수일치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create에 뭘 썼어? s를 썼어. 단수 동사를 썼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and this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즉 앞문장을 그대로 다 받아오기 때문에 create에는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내려와서 has been transmitted의 형태 기억합시다. 무슨 완료를 썼죠?
현재 완료 썼고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무슨 태에 쓰는 거예요? 수동태에 쓰는 겁니다. 그럼 쌤 왜 굳이 현재 완료를 썼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소를 카핑, 모방했고 그게 우리 기분을 뭐하게 만들어? 좋게 만들어. 자, 그럼 나 봐봐. 내가 가윤이가 나보고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랬더니 기분이 뭐해졌어? 좋아졌어. 그러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달된 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서야 좋아지기 전에 전달된 거야. 전인 거야. 그래서 이 make, 기분이 좋아진 거보다 더 먼저 벌어졌어. 아주 근소한 차이겠지만 그 선후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현재 완료로 쓴 거거든. 내 말 이해될까 이거? 그래서 얘는 이거 시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맥락상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인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문장은 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로 좀 뺄게요. 자, 얘는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이라 원래 문장은 어땠는지를 잡아드릴게요. 원문. 자, 얘는 앞에 as가 접속사야. 그래서 as, it, may sound strange.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as는요,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의 양보의 as거든요. 자, 이때 뒤에 나오는 strange라는 주격 보어. 자, 주격 보어는 뭐만 들어가야 돼? 형용사만 들어가야 되잖아. 이 형용사만 앞으로 끌고 온 것뿐이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여기 튀어나오고 뒤에는 똑같이 어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 얘는 주격 보어 자리에 있던 애기 때문에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됐으면 또 5분만 끊어줄게. 너 민주쌤인가? 아니 냈지? 누가 이거 냈지? 아니 어디다 40만 원 줬는데 저기는 12만 원 줬어요. 왜 40만 원이 냈지? 거기 보건쌤이 끊어왔대. 네? 우리는 여기까지. 아니 거기 3분의 1. 자, 저거. 저는 매출을 근데 그건 이거냐? 도영 괜찮아? 괜찮아? 쟤네 너무 예뻐. 주사기로 무슨 뭐 맞추기? 진짜 이렇게 40만 원 줬지. 나한테 걔네 간식비로 땡깡치 먹었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예쁜 먹고 싶어요. 자, 자, 주제 말씀하세요. 뭐는요? 제품의 희소성은 무엇을? 매출을 증대시켜요. 맞지 않냐?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인가? 그것도 그랬고, 꼬북칩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이 안 풀고 막 이렇게 편의점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져가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품이 희소해요. 그럼 매출은 어때져요? 높아져요. 이게 주제에 아주 간단해요. 그걸 바로 읽어볼게. 자, less stric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 뭐하다요? 제한하다. 그러면 the number of item consumer can buy 묶어서 아이템 꾸며. 자, 그럼 다시 번역해보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아이템의 수를 뭐하면 제한해주면 여러분들 힌트 더 넘버니까 얘는 수라고 번역하시는 거죠.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수를 제한하면요 이게 부스트 세일 판매량을 뭐합니다? 증대시킵니다. 부스트 화살표 위아래 위 아가들 그리고 세일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세일이에요.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그럼 쌤 뭐야? 이거 지금 읽었더니 이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존똑.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 3문장의 주제.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브라이언 블라블라 나는요. 와 커넬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명문대학교네요. 그럼 또 뭐겠습니까? 인용. 아, 너무 뻔한 글이잖아. 자, 그리고 알았어.
배고파 금지어야 이제부터. 저 배에서 소리 나요. 자, 괜찮아요. 안 들려요. 자, 이 사람은요, investigated.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전략의 효용성을요, 몇 년도에 조사해봤어요? 1998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these tactic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역하는 뜻이 뭡니까? 이 전략. 그럼 바꿔 말하면 뭘까요? 제품의 수라고 그냥 표현하자. 이 수를 뭐하면? 제한. 그랬더니 뭐가 늘어나? 수요라고 안 해서 세일즈가 뜻이 뭐야? 판매량이잖아. 있는 말로 쓰자. 판매량이 높았어. 아, 쌤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근데 나오면 양수가 그렇게 쓰면 틀려. 수요란 지문은 하나도 없거든, 이 지문 안에서. 자, 그다음 또 봐. 야, 그는요, persuaded, 설득을 했습니다. 세 개의 슈퍼마켓들을 설득을 했어요. persuaded 물결 치시고요.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입니다.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고. 자, 이 세 개의 슈퍼마켓한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제공하라는 거야. 이 캠벨이라는 수프를 at a small discount, 약간 할인해서 제공을 좀 해보래. 자, 89센트보다는 몇 센트로 주라는 거야? 79센트로 가격을 조금 낮춰봐 주시겠어요? 라고 설득을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려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할인이 된 스프는요, 아, 할인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니 할인을 해서 스프가 팔렸나 봅니다. 과정 1이라고 적을게요. 스프 가격을 좀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one of three condition, 세 개의 상황 중 하나에서 팔아본 거예요. 과정 2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세 개의 상황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컨트롤에서는요, no limit on the volume of a purchase, 구매하는 volume, 수량에 뭘 두지 않아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게 상황 1번이라고 했어요. 상황 1번 옆에다 다시 적을게. 구매 수량 제한 있음 없음? 없음. or 아니면 two tests, 두 개의 비교 집단을 만들어 봤는데 이 두 개의 비교 집단에서 소비자들은 제한을 받는 거야. 뭐나 뭐로 제한을 받는 거냐면 4개만 살 수 있거나 12개만 살 수 있거나 라고 제한을 받는 거야. 됐어? 요 꺽쇠로 묶은 부분에서 상황 2, 상황 3을 담아내 주는 겁니다. 요거와 여기 안에 상황 2, 3이 다 들어가는 거야. 상황 2는 4개로 구매 제한을 걸어두는 거야. 상황 3은 몇 개로? 12개로 구매 제한을 걸어두는 거야.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할인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3개의 조건에서 판 거예요. 자, 그럼 공통점은 뭡니까? 제품의 가격이에요. 할인된 가격. 이건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른 거야? 구매 제한, 수량 제한이 달랐던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덩어리를 여러분들 여기 조금 좁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빼볼게. 자, 다음에 나오는 덩어리는요. 이 연구의 결과를 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상황을 3개로 설정을 했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unlimited, 동그라미 달게요. 수량 제한이 없던 상황 안에서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몇 개를 샀어요? 3.3개를 샀어요. Whereas 반면에 in this cars, 구매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죠. 희소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구매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when there was a limit, 뭐가 있는, 제한이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그들은 평균적으로 몇 개를 구매했습니까? 5.3개를 구매했습니다. 자, 연구의 결과는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적어 갈게요. 자, 수량 제한이 없는 경우
그리고 수량 제한이 있었던 경우. 수량 제한이 없는 것, 위에 나왔던 세 가지 인위적 상황 중에서 몇 번만 말하는 거고요? 1번만 말하는 거고요.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는 몇 번 다 말하는 거예요? 2번, 3번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매 제한의 개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구매 제한이 있을 때 없을 때만 비교해 준 겁니다. 이 말 이해되죠? 자, 수량 제한이 없을 때는 평균 3.3개를 구매했지만 수량 제한이 있을 때는 5.3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제한이 있으면 사람들의 구매량은 어때진다? 많아지는구나.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여기 밑에다가 단 수량 제한의 개수에 따른 차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덩어리 한 문장이거든요. 선생님 이제 이쪽으로 묻기 시작할게요. 연구 결과 설명한 다음에요. 이거를 다시 주제로 일반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suggest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럼 물결 한번 쳐볼까? scarcity, 희소성이 increase, 증진하는 거야. sales, 무엇을? 판매량을. 쌤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문장이랑 완전 같은 말이에요? 첫 문장이랑 완전 같은 말 하네요. 그럼 여기 빈칸이 뚫렸던 기출 문제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건드리기 좋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부분은 내가 말한 주제가 타당한 거야 라는, 즉 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 결과는 particularly, 특히 strong, 얘다 직역해봐. strong 하는 뜻이 뭐야? 강력한 거야 이 말이지? 그럼 쌤 여기서 강력한 거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실험 결과 혹은 주장은 신뢰도가 뭐한 거야? 높은 거야. 이 말을 strong이라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왜냐하면은 내 주장이 신뢰가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the test, 그 실험은요 took place, 발생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진짜 쇼핑객들을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부터 이런 걸 실험해 볼 건데 참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슈퍼마켓이라는 실제 환경에서 진짜 쇼핑하러 온 사람들한테 하나도 말해주는 거 없이 해봤다는 거지. 그럼 이거 진짜라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진짜인 거야. 진짜인 거야. 이거 다음 단어. It didn't rely on a claimed data. 이거는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nor 뿐만 아니라 얘는 실험실에서 벌어진 것도 nor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 실험실이라는 장소는 소비자들이 알고 들어오는 거야. 나 지금 실험받고 있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과 뭐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딘데? 실험실인데 그 실험실에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strong, 강력한 거야? 취약한 거야? 강력한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잘 해주셨고 노란색은 따로 안 잡겠습니다. 7번 문제 끝났고요. 하나만 진도 더 나갈게요. 8번입니다. 주제 불러도 될까? 네. 네, 그럼 빨리.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8번.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네.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2번. 선생님, 아까 저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쵸. 여기 인터뷰 아니? 야, 저희 진민이들도 있어. 초등학교 6학년들도 있어. 같은 팀이세요? 왜 다른 팀 아니었어요? 아, 그러게. 알지? 오, 너무 큰가? 괜찮지? 되게 잘려버렸네. 저밖에 없어요? 네. 그쵸. 이것까지만 합시다. 잠시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졸라 쉬워요. 진짜요? 예스. 일찍 끝나요? 아니요? 네? 30분 걸려요? 네. 왜죠? 싫어. 봐. 잠시만요. 지연이 핀 굉장히 큐티합니다. 굉장히 큐티해요. 아, 단 한 번도 응 하는 적이 없어. 그지? 아닌데요. 저 먼저 했는데요. 저 입술이 너무 컸어요. 그쵸. 한절기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김에 와서 뒷물 이빨 오졌다. 됐지? 그런 김에. 자, 그럼 나도 그런 김에 여러분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요일에 클리닉 컨텐츠 홍보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 안 할 거고요. 14강은 오늘 진도 나간 걸로만 만족을 할게. 13강 10지문 먼저 조지자. 중학교 앞에서 가요. 빈칸. 장문 배열. 헛구치기를 한다고요? Yes. 어법 고치기. 저희 이거 선택이 선생님 어법 선택이 아니고 고치기요? 네, 그냥 바로 갑시다. 어법 고치기로요. 안 돼요. 갈 거고, 자, 과제는 아마 토요일에 지금 퀵으로 도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봄노트가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올 때까지는 봄노트 받아서 진도 오늘 나간 부분까지. 네. 토요일 아침에 오면 본노트 미리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은 잘 모르겠어. 사장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게. 알겠지? 아니요. 저희 내일치 와서 이거 테스트 어디 가요? 오, 그럼요.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거 어법 고치기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커트라인 없어요. 어법 고치기는. 다만 하고 오답 정리하려고 시키는 거고 한 바퀴 다 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험으로 커트라인 잡고 시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부담 갖지 말란 얘기고 얘는 커트라인이 있어 없어? 있어. 요거 커트라인 있어 없어? 있어. 얘는 커트라인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11시에 설명회가 있어. 그래서 막 붐빌 때 오면 쌤이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클리닉 시작은 원래 우리가 하던 것처럼 1시 반부터 오픈을 할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올 거라면 자습만 가능한 거고 최대한 여기서 진행을 할 거거든. 거기에 따로 방해되지는 않게끔 안쪽 강의실 조용히 자습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시간에 와서 인간 테스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오케이. 네가 그 시간밖에 안 내들었지? 알았어. 자 그럼 이거 한번 들어갈게요. 선생님 얘는 글이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 둘, 셋 끝입니다. 오. 무슨 더 어려워. 기승전. 아닌데 주제 네. 적용 1 저기 적용 2 이렇게 헐 나 공부했을 때다 됐죠? 자 갑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야. 일단 모든 것들이니까 범위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넓어. 주제는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 주제잖아, 양서연. 그죠? 그래서 모든 것 보시고 뭐다 캐치합시다. 주에다 캐치하는 의도야. 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wasn't finished. 끝나. 어디서 끝나? In the mind of its creator. 그것을 만든 사람의 mind. 사실 나는 mind를 번역할 때 참 좀 어려운데 뭐 정신, 머리, 마음 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뜻인데 안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before it was started. 그게 시작되기 전에 말이에요. 선생님 잠깐만요. 모든 것은 시작되기 전에 어디에서 끝난다? 마음에서 끝난다. 정신에서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시작되기 전에 어디서 먼저 완성된다는 거네요? 정신, 마음 속에서. 그렇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요? 정신에서 완성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위에서는 everything이라고 넓은 주어를 썼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야? 집, 뭐야? 차, 뭐야? 옷. 구체적 소재들을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주제를 여기다 뭐 하겠다 이 말이야?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집도, 차도, 옷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잖아. 그치? 근데 이건 다 어디서부터 먼저 출발한 거야? 정신. 그럼 정신에서 이런 차를 만들까? 이런 집을 만들까?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세외공활이 시작이 된 거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은요 began, 시작하는 거죠. with an idea. 실제로 형태가 있기 시작해요. 내 머릿속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begin with an idea. 아이디어로 출발해요 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내 머리, 정신,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이디어들은 그리고 나서 연구되고 정제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첫 번째 내일이 was driven, 이끌어지기 전에 말이죠. or 아니면 첫 번째 직물이 잘리기 전에 말이죠. 괜찮습니까? 첫 번째 못이 바뀌거나 첫 번째 옷 조가리를 자르거나 그럼 얘는 실제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행위를 하기 전에 아이디어는 연구되고 정제되고 완성되죠. 어디서? 정신에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과정이 일단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늘 아이디어라. then 그리고 나서 과정이인 거야. 머릿속에서 완성을 시키는 거고 물결을 좀 칠까? then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렇게 물결 쳐서 이각 과정 몇 번? 3번. 과정 3번 첫 번째 못을 박는다. 첫 번째 옷을 자른다. 그냥 결국은 뭘 한다? 행동을 한다. 자, 얘를 계속 뭐 하고 나서 뭐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해서 얘도 잘 봐야 돼. 아이디어가 바뀌어간 거야. 물리적 현실로. 그럼 얘들아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물리적 현실은 실제로 만들어낸 거지. 맞지? 그러기 훨씬 전에 우리 정신이 had a clear picture. 완벽하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완성된 제품을 말이야. 됐어요? 그럼 쌤 이렇게 보면 우리 정신에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현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지금은 long before라는 한 단어를 썼는데 long after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는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이다라는 선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들어가 볼게요. The human being, 인간의 디자인들도, 인간도요, 디자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을 해요. Through, 뭘 통해서요? Much the same process, 같은 방법으로요. 오, 쌤 그럼 요거는 좀 주의합시다. 적용 1번에서 말했던 건요.
사물을 말한 것 같습니다. 사물의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뭐로 바뀌었죠? 인간으로 바뀌면서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야? 자기의 미래를 말하는 거야? 미래를 말하네. 아, 이거는 인간의 미래 설계를 말하네요. 두 가지 소재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뭐와 다른 거예요? 같아요. 그럼 적용 2번에도 이 주제 내용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휴먼 빙,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죠? 같은 방법으로요. 요거 잡아야 되겠지. 서술형 예습. Same process. 같은 과정. 그 다음에 같은 과정이란 어디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야? 정신. 자, 그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 지칭하는 바, 의미하는 바. 자, 그럼 same process라는 건 아이디어가 정신에서 완성된 후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 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그래서 봐봐. begin, 시작은 뭐로 출발해? 아이디어로 출발하지, 머릿속에서. 이 과정 1.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미래가 어떨까?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정제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지. 그 비전을, 즉 나의 생각을. 과정 2번. 과정 1번, 2번 다 어디 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Before long, our every thought,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are working in harmony. 이제 뭘 이루면서 작동하는 거야? 조화를 이루면서, 즉 내 정신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거와 반대로 가는 거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룹니다. 그 결과 존재하게 만들죠. 뭘 존재하게 만들어 우리가? 정신에서 완성한 것. 그래서 읽어보면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린 거? 정신적으로 결론 내린 거.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머릿속에서 생각했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얘가 가장 3번. 위에도 다시 봐봐.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그 다음 연구하고 정제하고 완성을 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못을 받고 첫 번째 옷을 잘라.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가진 다음에 refine과 perfect를 하고 그것의 harmony 따라서 존재하게 만들어.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내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내가 노란색을 안 집었잖아. 노란색 형광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쳐줘요. 돼요. 아까 내가 중간에 하나 딱 빼먹었었는데 잠깐만. 네.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아니야. 여기. 아. 이거 두 개만 보자. 자, 기억해야 되는 건 헤드 PP야. 얘가 무슨 과거야? 대과거야. 이 지문은 선후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시제 반드시 나와. 앞에 아이디어가 물리적 현실로 바뀌었어. 자, 이게 어느 시점이야? 과거야. 근데 그거보다 정신에서 완성되는 게 먼저여야 돼? 나중에여야 돼? 먼저여야죠. 그러니까 대과거. 다시 말하면 물리적 현실이 되기 전에 벌어져야 하는 일이고 그걸 was로 잘 제시했으니까 대과거를 쓰는 거죠.
자, 난 요 부분 볼 건데 난 여기다 쓰면 안 보일 거라 여기다 적어줄게. 자, bring A into 그대로 적어주자. existence. 자, 요게 해석하면 A를 탄생시키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지금은 이 중간에 A가 있어 bring 뒤에 바로 into가 와? 바로 into가 오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요 A가 원래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장에서는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로 중간에 들어가는 목적어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로 목적어가 길어져서요. 어디로 이동시킨 거예요? 뒤로 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what이 나왔다는 건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어디가 비어있나 보자. concluded D가 비어있는 거고. 여기서도 have와 concluded를 묶어주세요. 두 개 합치면 시제가 뭡니까? 현재 완료예요. 그럼 얘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위에 보세요. are 현재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먼저 완성됐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지금 여기 to bring이라는 거 나왔잖아 얘들아. 이 to 부정사는 번역할 때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그 결과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얘들아, 14강 말이야. 네. 16번까지 있거든? 네.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 맞지? 네? 14번까지로 가연이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 그래요? 잠깐만요. 다른 친구들도 아는 거 있으면 아는 14강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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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까지 있었는데 빨리 나간 거 같아요. 저희 14번까지 나왔는데요. 못 따랐어요. 네? 14번? 근데 내 생각엔 끝나는 번호 착각하신 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나는 들어간다 생각하고 쭉 뺄 테니까 한 번만 여쭤봐 주라. 14강에 15, 16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 그리고 얘 끝나면 우리 18 넘어가면 되는 거지. 18.